예, 오늘의 마지막 정치 사투픽은 이재명이 트럼프에 아첨을 하자 시진핑, 김여정이 격분을 했다. 당연하겠죠. 뭐 지금 오늘 일부 언론들을 보면은 뭐 이재명이 뭐 칭찬의 기술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칭찬, 아첨을 하면서 겨우 얻은 것은 트럼프의 웃음입니다. 웃음. 트럼프 처음에는 무슨 한국에서 숙청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막 잔뜩 겁을 주니까 제 발이 저려서, 이재명이 제 발이 저려서 막 그 트럼프를 극찬을 하고 아첨을 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놨죠. 근데 분위기 바뀌고 나서 그러면 협상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아예 지금 합의문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협상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처음에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기업에서 거기다가 그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 그 4,500억이죠. 거기다가 이번에 추가로 가서 또 더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뭐 1,500불 추가를 1,500억 불 뭐 추가를 하겠는데 어쨌든 한 전부 하면 6,000억 불 내지 6,500억 불을 투자를 하게 됐다. 우리보다 규모가 2배나 큰 일본보다도 더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지금 한 4천억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 다 털어놓어도 안 된다.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뭐 용산에서는 무슨 뭐 대단히 성공한 회담이라고 감히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디테일한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하나씩 밝혀질 텐데, 일단 자, 이 문제 한번 집중을 해보죠. 이재명이 그전에는 시진핑 눈치를 봐서 뭐 이쪽에도 쎄쎄 저쪽에도 쎄쎄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출국을 하면서 트럼프 만나러 가면서 특사단을 중국으로 보내서 또 좀 눈치를 살피는, 그런데 그 특사단 가가지고 뭐 서열 3위를 만나서 뭐 진술을 전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진핑 눈치를 보면서 막 갔죠. 그리고 가기 전에 김여정에게 흑꿈, 뭐 개꿈이라고 했죠. 김여정이 계속 이재명이 뭐 북한의 유화책을 막 하고 대북 학생기 설치를 했는데 북한은 철거를 했는데 북한 철거도 안 하고, 그래도 막 구애를 보내니까는 그 김여정이 개꿈을 깨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일단은 트럼프 마음을 돌려야 되니까 트럼프에게 온갖 따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김여정이 격분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AP통신,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AP통신 보도로 어떻게 이재명이 트럼프 기분 맞추기를 했는지를 보면은 AP통신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극찬과 아첨으로 트럼프와의 회담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북한 안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해서 골프 치자는 말까지 다 했다. 백악관 인테리어를 막 극찬을 하고, 또 트럼프가 평화 중재 능력이 상당하다. 전 세계의 평화를 이끌었다. 이런 식의 말을 이제 트럼프 앞에서 직접 한 거죠. 직접 하면서 심지어 한반도 문제도, 한반도의 정황도 그때 트럼프가 일기를 하고 연임을 했으면 상당히 좋아졌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나빠졌다. 그러면 바이든 때문에 나빠졌다. 바이든은 이제 괜히 바이든은 한 방 먹은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트럼프도 또 기분이 좋아서 입이 쭉 벌어져서 막 하답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걸 회담 성과라고 내세우는 겁니다. 극찬하고, 아니 회담을 하면은 딱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회담을 하고, 만약에 이 트럼프가 회담 직전에 한국에서 뭐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막 했으면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그것의 핵심 사안들을 뒤로 빼버리고 그냥 기분만 맞춰주는데 성공을 한 거죠. 기분 맞춰주는데 성공했다고, 그게 성공한 회담이라고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그 트럼프 앞에서 트럼프를 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무슨 이 특검이 미군 기지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거기서 기자들 그 전에 기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트럼프가 지적한 것을 놓고 이게 질문이 나오니까 그 특검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국회가 임명을 해서 특검이 진상을 조사를 하고 있다. 아니 임명 자기가 했죠. 국회는 국민의힘을 빼버리고 민주당과 조국당이 추천을 한 겁니다. 임명을 자기가 했는데 국회가 임명을 한 특검이다. 이런 거짓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데 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을 했다고 회담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국민을 속이는 문제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재명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던 중국하고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이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을 했을 때 현지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혹자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를 의존을 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바로 안미 경중을 언급을 했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것을 언급을 하면서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 경중을 하는 그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안미 경중을 폐기를 하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자, 한국이 미국의 기본 정책에 따라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속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의 한샘을 무조건 사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 그리고 한국시보의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즈가 오늘 이것을 대해서 맹렬히 비판을 합니다.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 제목이 사설의 제목이 한국 안미 경중을 조율하려면 핵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중견 강국으로서 한국은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 자율성 있게 좀 움직여라. 미국에 졸졸 쫓아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 끌려가지 말라. 경고를 하는 거죠. 그전에도 그 중국 쪽에서 그런 경고가 외교부장도 막 하고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었었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친중 노선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너무 본인이 다급하니까는 이 트럼프에게 아첨을 하고 이런 그 기본 노선도 이제 좀 폐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안미 경중을 폐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좀 줏대를 갖고 행동을 하라. 이런 비판이 지금 중국 간영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매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표현이 한국 외교 정책의 새로운 정당화 수단으로 등장하는 순간 이는 곧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글로벌 전략 아래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경고까지 합니다. 경제적 이익이 희생된다면 국가 안보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 지도자들과 재계 리더들이 계산해봐야 할 진짜 문제다.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움직이라 이렇게 이재명에게 충고를 하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쁜 그런 간섭이죠. 그런 간섭인데 이재명은 이것을 지금 자초를 한 겁니다. 중국에 그렇게 아부아첨을 하다가 시진핑에게 아부아첨을 하다가 갑자기 트럼프에게 아부아첨을 해서 이런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은 북한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CSI에서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다. 북한에 대해서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억압하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적절히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트럼프한테도 김정은을 만나는데 뭐 자기가 조선을 해주겠다. 뭐 페이스메이커 이런 말까지 썼죠. 자, 그런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이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다. 북한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그 나라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당장 맹비난을 했습니다. 일단 한반도 비핵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다. 직격탄을 날리고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 제목은 이 논평의 제목입니다. 국위이고 국채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 불변이다. 그리고 한국을 국가의 모든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섬겨 바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정치적 가난뱅이다. 이재명이 비핵화 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이재명을 다시 맹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한 데 대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를 심히 모독했다.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더러운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다. 자, 이런 우리 국민들로서는 또 상당히 감정이 상하는 이런 표현까지 더러운 족속들이라는 표현까지 듣게 만드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하느라고. 자, 그렇다면은 뭔가 양쪽에서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하면은 국익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트럼프 기본을 맞추는데 성공을 했다고 회담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참 국민을 우습게 하는 그런 자아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국내 정치에서는 계속 그 우파 개멸을 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뭐 이재명은 무슨 뭐 회담을 하자. 그러니까는 그 국민의힘 대표도 만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청래는 우리나라에 야당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 길은 전공법입니다. 전공법. 정청래를 향해서는 지금 원내외 투쟁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원내를 다 비울 수는 없죠. 정기국회니까 병행을 해야 되고 지금 그 이재명을 향해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역제안을 해서 단독 영수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어제와 시간 구애 없이 하자는 제안을 해야 됩니다. 뭐 받아들이면은 거기서 이재명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을 다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역시도 국민이 알도록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